목포 해양대 해양경제학 조승규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유서 깊은 고려대학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창석 교수님, 그리고 이성태 총장님, 그리고 정기호 교수님, 정상철 교수님, 이호근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목포에는 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국제기관으로서 섬진흥원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가지고 섬에 대한 어떤 연구라든지 섬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제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사실 섬이라고 했을 때 이 한반도, 우리 헌법 제3조에서 이렇게 나타나듯이 이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우리나라 영토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섬에 대한 어떤 그런 위치라든지 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상당히 이렇게 육지에 대해서는 지원이라든지 정책적으로 많은 어떤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어떤 그런 어떤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섬이라고 했을 때 사실 보살피지도 않고 많은 혜택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토를 바라봤을 때는 상당히 또 엄청난 어떤 또 중요도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도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주를 하고 있지 않고 독도 경비대가 이렇게 이제 이곳에 이제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독도라고 하는 그 섬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역사적, 경제적 가치라는 게 상당히 이렇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영토 조항에서의 어떤 강조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고 있을 뿐이고, 특히 이제 제주도도 이제 남쪽에 있는 섬입니다만은 이 관광지로서의 어떤 그런 역할만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을 뿐이고, 그리고 이제 신안이라고 하는,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목포 밑에 보시면 신안군이라고 있습니다. 그 섬이 몇 개 정도 되느냐면 한 1,004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안군에 있는 섬들이 1,004개가 되는데 대부분 관광지로서의 어떤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어떤 대안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어떤 그런 명확한 어떤 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데 대해서 제가 이 논문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이전에 있는 대학에서 이제 목포 해양대학을 옮긴 지가 이제 한 4년째 정도 됩니다만은, 제가 부동산학계에서 이제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섬이 가지는 어떤 경제적 가치, 그리고 섬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라든지 우리나라 영토에서의 어떤 문제, 자원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를 갖다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준비를 했었고, 작년에도 이창석 교수님하고 이제 그 부동산학계에서도 이제 섬 정책이라든지 섬 관련 법령에 대해서 제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2달 전에 그 이성태 총장님이 이제 발표를 좀 해달라고 해서 줌으로 하는 줄 알고 제가 이제 승낙을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대면으로 하게 되어가지고 제가 이제 목포에서 또 이렇게 서울로 이렇게 오게 되었지만은, 그리고 이 부동산학계가 좋은 점이 이 참석하는 모든 교수님이 한마디씩 이렇게 토론을 해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또 그렇기도 하고 많은 어떤 비판을 해주시기 때문에 좋은 논문이 이제 또 완성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많은 교수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 논문을 보시면은 섬의 법적 지위 그리고 정책적 발전 방안입니다. 그래서 섬이 가지고 있는 법적 지위가 어떻게 생성이 되는가.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이나 나라들 같은 경우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영해 안에 많은 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인공섬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 중국이 그렇게 섬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영토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엔 협약에 보면은 이런 것들은 영토로 인정하지 않는 어떤 추세있지만, 사실 유엔에서의 어떤 그런 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어떤 강대국이 인공섬을 만들고 암초를 만들어가지고 이 섬은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그 섬 주위에서 나는 모든 수산 자원이라든지 대륙붕에 있는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뭐 석유라든지 이런 어떤 자원에 대해서는 자기 고유의 어떤 그런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나라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국익을 엄청나게 많이 손실되는 어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이렇게 부동산의 어떤 입장에서 이게 경제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정치적 가치 그리고 영토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논리를 세워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이렇게 논문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렇게 섬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지속 가능한 어떤 영토의 개념으로서 이렇게 우리 학자들이 좀 더 많은 어떤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해양도서 정책이 실질적으로 그 도서개발 촉진법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법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그 섬에 있는 주민들이 이주하지 않게끔 육지로 이렇게 이주하지 않게끔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세금 감면이라든지 많은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에 있는 어떤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육지로 이렇게 이주함으로 인해 가지고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인구가 많이 소멸하고 있고 그리고 시골 같은 경우는 인구가 많이 이렇게 사라지고 있는 어떤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섬에 살면은 편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뭐 수도라든지 그다음에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불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많은 이렇게 그분들에게 섬에 사는 어떤 주민들에게 많은 어떤 혜택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껏해야 육지로 오는 어떤 그 운항하고 있는 어떤 선박에 대한 어떤 혜택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배스닥을 조금 깎아주는 어떤 형태 이런 어떤 형태밖에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섬이 육지의 어떤 부속 도서라고 하는 어떤 그런 관념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보통 이렇게 뭐 죄를 지은 사람을 갖다가 섬에다가 유배시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부정적인 어떤 인식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 관념의 어떤 변화를 갖다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섬에 대한 어떤 그 도서개발 촉진법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어떤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실질적인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페이지 보시면은 이 도서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적 지위를 갖다가 이렇게 논하기 위해서는 유엔 해양법의 섬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섬의 정책적 기획 요소가 있는데 섬은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계속해서 바다에 완전히 잠겨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둘째, 자연적 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엔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일본이라든지 중국에서 인공섬을 만들어서 자기의 어떤 영토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법률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좀 더 많은 어떤 대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섬과 유사 개념을 또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영해 내에 위치하고 있는 섬은 본토 영해의 외척 한계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어야 하고 둘째, 간조일 때 물 위에 있는 노출지는 등재와 같은 시설물이 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섬으로 보지 않는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이야기한 인공섬이라든지 암초라든지 이런 것들 암초가 있으면 그 암초 주변을 콘크리트하고 만들어서 아주 큰 어떤 섬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시도가 중국에서도 이제 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유엔에서의 어떤 그런 제재도 이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섬의 법적 정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유엔 해양법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섬을 포함해서 해양법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고 이 논의에서 여러 국가들이 섬의 정의에 대해서 많은 어떤 주장을 하게 됩니다. 먼저 몰타가 있는데 몰타는 해양 공간 조약 초안 제1조에서 섬과
아이솔레이트를 구분하기 위해서 아이솔레이트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기준이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섬으로 보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규정입니다. 그래서 1평방킬로미터 이상의 크기를 섬이라고 하고 아이솔레이트는 1평방킬로미터 미만의 크기를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나라들이 섬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섬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자기들의 어떤 영토의 확장을 위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어떤 그런 규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유엔 해양협약의 섬조항에 대한 해설을 보시면은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암초, 암석, 아이솔레이트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섬하고 구별되는 어떤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 않고 그게 논문에 나와 있는 논문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 14페이지 보시면은 도서의 정책적 발전 방안이라고 해서 그럼 우리가 이 섬을 갖다가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광지로 개발해서 그 관광지의 개발로 인한 섬 주민들의 어떤 경제적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관광지뿐만이 아니라 그 관광지 외의 어떤 아주 다양한 어떤 자원들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독도 주변만 하더라도 대륙풍이라든지 칠강구에서 칠강구에 있는 어떤 자원, 특히 이제 석유라든지 이런 어떤 자원을 보면은 일본과의 어떤 분쟁이 지금 이제 차후에 이제 일어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률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많은 어떤 그런 논의를 시작해서 이론적으로 좀 더 많은 어떤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 방향을 한번 보시면은 헌법상 영토 개념을 명확합니다. 지금 현재 헌법은 한 40년 전에 지금 제 11차 헌법인데 지금 40년 동안 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제 3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란다. 부속 도서라고 하는 것은 육지에 속해 있는 어떤 섬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헌법을 명확하고 좀 더 확대하는 어떤 그런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섬은 육지에 종속한다는 의미에서 대한민국 영토에서 하위 존재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한반도 영토 개념을 아주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면은 한반도가 그 부속 도서가 아니라 한반도와 부속 도서 및 그 외의 어떤 다양한 어떤 요건을 갖다가 갖추게 된다면은 우리 법에다가 특히 이제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본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본법에다가 그런 어떤 규정을 개헌을 해서 이것을 넣게 된다면은 다른 나라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어떤 의지의 표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추진 방향에서 두 번째로 도서 환경의 분석입니다. 자, 독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이라든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그리고 신안군 아까 이야기했던 1004개의 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서남해의 섬이라든지 이런 어떤 섬들은 각기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어떤 4차 산업혁명하고도 상당히 많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산업 간의 어떤 활성화를 통해서 이 지역에 맞는 그리고 이 도서에 맞는 어떤 정책을 충분히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정책을 개발해야 되고 이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적인 어떤 사전 어떤 그 법적인 어떤 조치가 취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 분야는 섬 분야는 융복합적 특성이 어느 분야보다도 강한 산업적 융복합의 매개체이자 융복합의 결과물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어떤 분야보다도 융복합의 장점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한 10년 전부터 제주도하고 전라도를 이렇게 잇는 어떤 그 고속 전철을 하기 위한 해저 터널을 만들기 위한 어떤 시도가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해저 터널을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어떤 그런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한 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경제적인 어떤 관점만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정치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바로 시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우리나라 전라도와 그리고 제주도를 이렇게 연결하는 어떤 해저 터널이 이렇게 뚫린다고 생각해 보시면은 그로 인한 어떤 경제적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많은 어떤 발전을 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경제적 발전뿐만이 아니라 일자리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많이 생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 부동산을 하는 어떤 학자들이 좀 더 많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이 대양 관광의 어떤 우리가 이제 섬이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우리 국민들이 또 떠올리는 게 관광이죠. 섬이라고 하면은 관광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관광객으로 섬에 들어가서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퇴직을 하고 섬에 가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기여라든지 아니면은 그 산업을 갖다가 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어떤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분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지원을 통해서 많은 어떤 도움을 주게 된다면은 섬에서 육지로 이주하는 어떤 인구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인구의 어떤 감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어떤 보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책적인 어떤 발전 방안에 있어서 섬 정책을 체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에 이제 작년에 섬 진흥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서남해의 어떤 그 섬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도서의 어떤 그런 발전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주요 정책이 뭐냐면 섬 지역에 대한 어떤 관광 정책의 발전밖에 안 되고 있지 않는다는 데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체계적인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 관광뿐만이 아니라 지하 해수면 밑에 있는 어떤 자원이라든지 이런 개발을 위한 어떤 그런 노력. 지금 7강국 밑에 있는 상당히 많은 석유가 매장이 되어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많은 어떤 우리 부동산을 하고 있는 어떤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 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도서 정책은 기존 해양과 유격의 영역과 경계를 넘어서고 사고 확장이라는 점에서 도서는 육지에 딸린 구성물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곳과는 전혀 다른 탄일상의 세계도 아닌 우리 국민이 살고 있는 하나의 어떤 같이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을 하나의 어떤 그런 아주 낙후된 지역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가서 개발하고 그리고 하나의 어떤 영토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하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어떤 산업이 같이 융합을 하고 좀 더 많은 어떤 정책들이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삶의 역동성 및 연계성을 극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도서 정책의 방향을 실현하기 위한 과제로서 해양 섬 정책의 전통적 가치와 새로운 가치의 동반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섬 정책의 비전은 해양 도서의 신성장 동력화와 해양 도서를 통한 삶의 역동성 및 연계성의 극대화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다양한 어떤 정책적인 어떤 고려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도서 관련 산업의 국가 산업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뿐만이 아니라 섬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어떤 4차 산업혁명과 융합할 수 있는 융복합 산업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연계가 된다면 상당히 많은 발전을 이룰 것 같습니다. 그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교통을 이렇게 좀 더 활성화시키고 육지와의 어떤 간격을 줄이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 최근에 어디입니까? 저기 울릉도죠. 울릉도하고 추자도가 아니고 제주도 흑산도죠. 흑산도에 지금 공항이 이렇게 소규모 공항이 이렇게 지금 지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
섬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의 어떤 발전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정부의 어떤 아주 적극적인 어떤 섬 정책이 따라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론에서 섬에 대한 어떤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서종합개발계획 이런 것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의 어떤 추진이라고 하는 개념은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만은 이 섬 정책에 대해서 아주 뒤에다가 이렇게 놓을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국토 균형 개발의 어떤 측면에서 좀 더 이렇게 선순위에다 놓는 것도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전에 해양 중심 도시를 만들어서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다양한 섬들이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서 융복합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이렇게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그 성대 총장님께서 15분으로 끝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한 15분 정도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소개받은 전국대학교 부동산학과의 김정입니다. 우리 복화영대학교의 정원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발표 원고 또 발표 내용 잘 들었습니다. 아마 이야기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이 섬에 대한 부분들, 이 도서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게 사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 법률 체계가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사실 오늘 이 들어서 처음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최근에 사실 처음에 제가 섬에 대한 처음에 주제가 나온 걸 보고서는 조금 다소 낯설다 하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최근에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해외여행 좀 많이 가잖아요. 해외여행 많이 가는데 가장 1순위가 꼽히는 데가 일본이고 그 중에 도쿄입니다. 근데 도쿄라는 데는 우리가 이제 해외여행 가서 지금 신주쿠나 도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사실 도쿄라는 데가 그러니까 동경 자체가 일본 자체 섬나라이기도 하고요. 도쿄라는 이 도 안에는 23개 구가 있지만 시, 구가 또 상당히 많고요. 섬이 수천 개가 있습니다. 동경도 내에. 이게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요. 이제르 제도나 오가사와라 제도 같은 경우는 신주쿠에서부터 거리를 재면요 1,800km가 넘습니다. 남쪽으로. 그러니까 그게 다 섬으로 산재해 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산재해 있는 부분들은 다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더 심한 데는 중국하고 이제 분쟁적인 야오이하고 같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생각별도라고 표현하는 이런 데도 인공으로 만드는 하다 보니까 되게 문제가 된 것 같고 재밌는 거는 오키노토리라고 하는 무인도가 있는데요. 이 오키노토리는 면적이 1.6제곱미터입니다. 표현하기로는 침대, 킹사이즈라고 해요. 근데 그거를 섬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에 1987년부터 약 3억 달러를 쏟아부어갖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서요 섬을 조금 면적을 넓혔어요. 인공화 시킨 거죠. 인공섬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주장하고 싶은 게 200해리의 배터리 경제 수역을 이제 만들어서 자기네의 영토화하는 부분들과 있는데 그렇게 만든 오키나토리에 대한 부분을 우리나라도 중국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토 문제가 되는 거죠. 아마 오늘 발제하신 내용들이 이제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다루시는데 법 제도적인 차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크게 이 섬에 대해서 볼 게 두 가지 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토 문제가 하나 있지 않나, 자원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요.
어업과 또 관련되어 있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하나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섬이라고 하는 건 무인도화돼 가잖아요. 점점 고령화되고 낙후 지역화되다 보니까 여기 해양 컨텐츠를 어떻게 넣어서 관광을 자원화, 관광 자원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할 거냐, 이런 큰 두 가지 같은 이야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그 순서를 보면은 우리 이제 정신경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서은숙 교수님 오셨고, 이재용 교수님 오셨고, 오희정 박사님, 김영진 박사님, 신세득 교수님, 이상학 교수님, 김성호 교수님, 최상훈 교수님, 김정인 교수님 박사님, 정욱 박사님, 장건 교수님, 이렇게 참석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리 순서지에 있는 순서, 논평에 대한 순서대로 코멘트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얼마나 허락이 되어 있는지 3분시간 3분씩이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 허락된 시간 범위 내에서 우리 서훈 교수님부터 순서대로 대화를 할까 하다 보면 3분이 넘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섬에 관련해서는 잘 아는 게 없어서 토론자로 답변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문 수학이나 이런 쪽에 말씀드리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문헌 연구가 법적인 이슈라 국제법 중심인데, 이제 이게 발전 방안 쪽이라는 어떤 연계성이 있으면 좋은데, 헌법 관련해서 논의 말고는 이게 이제 연계가 좀 안 돼 있어서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그 앞에 문헌 연구 외에도 언급하신 것처럼 국토종합개발계획이라든가 도서종합개발계획이나 연안 통합발의계획이라든가 도서개발촉진법이라든가 이걸 전에 한번 퍼블리시 하신 것 같긴 한데, 이제 도서 관련해서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는 조금 제시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진 방안 쪽에서는 이 헌법 이슈 말고는 나머지는 환경 분석이랑 정책의 체계화를 제시하셨는데, 이게 조금 구체적인 설명과 가능하면 데이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정책 과정 중에 산업화 이슈가 아주 눈에 딱 들어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좀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향후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리하는 건 나중에 한꺼번에 해서 우리 정 교수님의 코멘트를 곧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강남대학교 이재호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강남대 이재호입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신 교수님의 발표, 발제문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평소에 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발표를 해주심으로써 그 토론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많이 공부가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반적으로 그 발제자님의 입장에 제가 크게 공감하는 바입니다. 다만 이제 토론을 하려고 나왔기 때문에 그 약간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든지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오늘 발제문에서 그 섬의 법적 지위를 고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해양법 협약 기반한 내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소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국내법과의 연계, 그리고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아서 약간은 아쉬웠습니다. 물론 이제 초점을 다른 쪽으로 맞추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라도 나중에 보완하실 때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추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그 이제 법적 지위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수준 상승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섬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에 관해서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교수님께서 두 번째인데요. 헌법 개정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3조 영수조항인데요. 사실은 헌법 개정 논의와 관련해서 영수조항만큼 뜨거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원회를 어떻게 나누기도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다양한 그런 입장들이 존재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재헌 헌법과 동일한 문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그 부속 도서라고 할 때 그가 잠깐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거, 그 다음 4조가 됐다가 다시 3조가 되고 이런 약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지금 동일한데요. 개정의 필요성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특히 세계 헌법 같은 걸 보면 여러 나라의 헌법을 보면 많이 구체화되고 상세화되는 추세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단국가라는 점이랑 특히 영수조항은 어떤 그 정치적인 아니면 이념적인 부분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약간 조심스럽고요.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순전히 법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면 구체화하면 참 좋긴 한데 그 단점 중에 하나, 가장 큰 한계 중에 하나는 그런 명시되지 않은 거를 나중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적인 추상성이라고 보이고요. 현재 우리 3조가 특히 재헌헌법이 만들던 시기를 보면 처음에는 조선 단도와 울릉도, 제주도의 기타 부속 도서라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국회 제출된 최종안을 보면 현행 문구로 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정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워딩으로 할 수 있을지가 참 고민이 되는데요. 혹시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그 섬 정책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인구 감소라든지 지방 소멸 이 틀에서 같이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모든 섬을 다 살리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제한된 자원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꼭 섬에 있는 사람들이 상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약간 고민이 됩니다. 그러니까 상주 인구가 아니더라도 유동 인구를 확보할 수 있다면 또 좋은 정책들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노민정 박사님 계속해주세요. 노민정 박사님. 네, 후영은 노인정입니다. 숫자적인 관점보다 실무적인 관점을 좀 말씀드리려고 이 논문을 갖고 평가 지적했을 때 일단 부동산 하나의 경제제 측면으로 본다면 특화된 오히려 매일 아파트 토지만 얘기하다가 form을 얘기하니까 좀 새로웠는데요. 앞에서도 지적했다시피 도서의 법적 지위와 정책적 발전 방안 이 제목만 보고도 좀 흥미가 들었었는데 내용을 쭉 들어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약간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수업에 대해서 좀 더 찾아봤습니다. 이제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수준인데 우리나라 도서 총수가 3,153개다. 그다음에 인구는 82,689가구다. 면적은 1,842 제곱킬로미터이다. 이러면서 이제 쭉 개괄적인 것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목적, 연구의 목적을 하려면 대상이 특정되고 그 연구를 했을 때 기대 효과를 보고 이제 논문을 쓰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감히 말씀드리면은 이번 도서 섬의 법적 지위에서 2, 3, 4, 5번에 대한
이런 문항을 단순하게 법적인 측면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부동산의 뭐 관리, 개발, 법률적 측면을 이제 혼합적으로 해서 우리 부동산학의 기본이 부동산의 이용 방안을 찾는 데 목적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관점이 물론 연구자의 관점과 제 관점이 틀려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런 아쉬움이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앞에 이제 토론자분들도 말씀하셨다시피 도서에 대한 용어 정의부터 법적인 거에 국한하다 보니까 부동산 법적지 차원에서만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언급한 도서 우리나라 도서의 현황이나 부분 뭐 이게 좀 가용 면적이 얼마나 되고 실제 이 펌을 위주로 돼 있는 자원의 그 종류가 뭐 수산자원, 지하자원, 관광자원 이렇게 뭐 구분을 해서 이런 거를 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갔으면 그 다음 거기에 따르는 정책이 뭐가 아쉽고 법적인 게 뭐가 미비가 되는데 우리나라 현행법은 여기까지 미치는데 그 다음 향후 우리가 어떤 과제를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게 나올 것 같았었는데 아마 그 부분이 제 관점에서는 조금 약하기 때문에 결론에 가서도 특정이 안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그 수험의 그 구체적인 연구의 대상이 특정이 안 되다 보니까 결론에 가서 전부 다 그 나열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논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아쉬운 점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고 계신다는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도시연구원의 김은영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웅입니다. 저도 뭐 이제는 섬에 대해서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해가지고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논문을 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는 다 공감하고 이제 동의하고 있고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영토 영해 개념이면은 이제 무도인 도서를 기점으로 해서 했을 때는 영토가 중요한 의미가 다를 것 같고요. 근린 도서면은 이제 정주 여건이라든가 뭐 주민들 생활 양성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혼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실천 방안 같은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제 근린 도서보다는 유무인 도서의 영역 기점 예를 들면 뭐 마라도, 독도, 정렬 비율도 이 정도 같은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서 고민을 해봤고요. 관련 법을 보면은 이제 저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을 이제 서치를 해서 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하신 도서개발 촉진법도 같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해양수산발전법은 그 관광과 레저 중심의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도서개발 촉진법은 이제 사람이 사는 거에 대한 정주에 대한 어떤 여건에 대해서 개선해주겠다라는 그런 측면을 좀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회에서 이 두 가지 법을 좀 이렇게 혼합을 해서 종합적으로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제일 중요하지 않나. 예를 들면 영종도 옆에 그 장공도랑 신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게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서울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차를 갖고 가면은 왕복 기준으로 교통비가 10만 원이 들어요. 신공항 고속도로 톨비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배값도 내야 되고, 승용차 운반비도 내야 되고, 그래서 교통비만 10만 원이 들고 막상 가서는 이제 점심 먹거나 이런 거 그렇게 많이 못 쓰고, 하물며 거기가 그런데 그 멀리까지 갈 때는 일반 관광객이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소득 수준을 올리려면 관광객이 가야 된다는 게 이제 전제가 깔렸을 때 교통비의 상당 부분, 80-90% 이상을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거나 그런 좀 적극적인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루즈선 저감 같은 항만시설과 숙박시설, 발이 묶이게 될 걸 고려해서 그런 거를 이제 국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일반 영리 기업에서 할 수가 없는 부분에서 그런 게 좀 선행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있습니까? 소득 향상을 통해서는 이제 주민등록 거주지가 되신 분들이 경제 활동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소득세 면제라든가 좀 과감한 정책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 해양수산발전기본법 28조를 보면은 대통령령으로 해중 경관주기 지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땅에 바다 밑에 경관이 좋은 거는 이제 그런 특별지구 지정이 가능한 건데, 예를 들면 이제 도서 관광 특별지구 이런 식으로 지정을 했을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말씀드렸던 조항들이 이렇게 준용돼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법제 개편을 하면 어떨까고 생각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대림대학교의 신랩 교수님. 대림대학교 신성 교수입니다. 일단 이제 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받아보고 학교에서 이제 전공한 게 학이라서 정리적 균형을 찾아보려고 이제 갔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일단은 국토균형 발전, 지방자치제 완성, 이제 지속 가능한 선발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정리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인도를 유인도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인구 절벽 속에 지방 소멸이 있는 상황에서 성까지 인구를 갖다가 분산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이크를 좀 붙여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라서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점은 유인도를 만드는 건데 그런 정책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이 하나 여쭤보고요. 또 하나는 유인도 또 문제점이 뭐냐면 제주도가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도 거기서 문제점이 되는 게 가장 큰 게 낭개발하고 보건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두 번째가 특산 폐기물 부담 방류, 물 부족,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 상승,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 정책, 탄소 제로 선정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점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인도에 관한 활성화된 섬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이 있으십니다. 두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군산대학교의 이상학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군산대학교 이상학입니다. 이 논문 제목을 보시면 이게 섬의 법적 지위와 정책적 발전 방향을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목적을 먼저 찾아봤습니다. 이 논문의 목적이 뭔지를 서론에서 보면은 문재인 정부 시대의 정책을 검토해서 제시한다 해가지고 서론에서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프로그램은 사실 어떤 게 목적인지가 분명하지 않아서 이 영문 초록을 좀 봤더니 영문 초록에서는 현행 성 개발 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정책 제안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논문에 요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섬 생활에 대한 실태나 실상에 대한 언급은 지금 전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냥 일상적인 표현을 해서 결론을 내셨기 때문에 4장의 결론 부분에 보면은 한 5가지 정도로 설명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보시면은 해양 백년 대계를 구축하고 어민의 생활 안정하고 해양보수 관련 헌법 개정을 하고 뭐 등등 이렇게 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제안을 해 놓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상이나 실태 부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대안책도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보면서 이 도서개발특별법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20년도에 섬 발전 특별법으로 이게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명칭 서론에서 그거는 제가 좀 의아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서론에서 남서해안 개발특별법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해놓으셨는데 여기 법령지에서 제가 못 찾았습니다. 이 법이 제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여기 2007년도에 환경부와 환경단체가 상당히 반대해가지고 언론에 상당히 시끄러웠던 법률인데요. 그 내용 자체가 과연 통과된 법률인지, 아니면 그때
통과시키려고 돌렸다가 그냥 폐기된 부분이 그 부분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제안을 하고 싶다면 실상과 실태에 대한 부분을 보강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결론 부분에서 정책 제안을 해주시면 훨씬 더 나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신한대학교의 김성호 교수님. 우리 남서울대학교의 최찬희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남서울대학교 최찬희 교수입니다. 오늘 주최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수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내용을 썼을까 해서 좀 관심 있게 해서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우선 이 내용에서 연구자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뭔가를 찾는데 그게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이제 우리 많은 여러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비슷한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마 저희 내용을 볼 적에 법적 지위의 수성에 대해서 한반도가 그 부속도 그래서 그걸 다시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아마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글쎄 뭡니까 한반도가 그 부속 도서를 한다고 할 때 누구도 그 부속 도서를 하위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아마 법에서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헌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비약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거기에 대한 아까 앞에도 누가 지적하시는데 그런 어떻게 말씀에 대한 대응을 정리할 것인가 연구자의 어떤 그런 서로 아이디어를 제안을 나와야 되는데 그건 문제 제공하고 보이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까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크게 아까 몇 가지 미래형 대형도서 벤처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R&D 투자를 확대해야 된다는 거고 규제 완화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시면서 현재 제가 봤을 도무지 우리나라 서는 몇 개나 될까 싶어서 조금 찾아보니까 저도 인터넷 들어가서요 3,167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사실 유인들은 한 490개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지금 이 연구자의 아까 같이 말씀 들어보면 아까 같이 추가한 게 보게 되면은 도서관을 촉진으로 본다면은 섬의 인구가 유인하기 위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말할 때 우리가 한정된 자원을 재능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효율성을 높여가시기 위해서 이 도서를 전부 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인지 너무 좀 이게 초점이 조금 흐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보면 해외는 어떻게 되는가 제가 좀 살펴보니까 가까운 일본만 하다고 보니까 말이죠. 상당히 상대 433개가 주로 이제 해양 섬 자원과 관련돼서 집중 선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우리 연구자께서 이런 좀 국제 사례도 좀 저희가 연구를 하셔서 현재 우리가 한 3,100개 넘는 섬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해양 자원 생물 개발로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해양 에너지 불 발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해양 강물을 우리가 개발하는 데 집중할 것인지 아니면 해양 수자를 우리가 어떻게 개발할 건가 아니면 해양 공간과 환경, 관광 이런 점에 하나 초점을 맞춰서 기왕에 앞에 소련을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아까 좀 말씀하시는데 해양 정책을 정리해서 제안하겠다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현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그 중에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 하게 되게 되면 조금 더 설득력이고 이왕 우리가 이 경제 학술 공동대회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본 학회에서 우리가 부동산 학회에서 이런 것도 우리가 정책적 과제를 하나 던져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현 정부에서 무엇을 던져줄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제가 볼 지금 손에 잡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디테일하고 상세하게 연구가 됐으면은
일단 그 섬에 대한 인식을 우리한테 알려줬다는 건 굉장히 좋은데 정책적 과제를 한다고 그러면 아까 같이 그게 그런 5가지 맥락 중에서 한 부분을 집중해서 그 다음에 해외사 같이 비교해서 우리나라 섬도 이렇게 있게 갔으면 좋겠다 하게 되게 되면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는 그런 학회 논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철명합작 평가법인의 김정현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일단 섬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서 봤을 때 제 3자적 입장에서 처음 들었던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분을 좀 알려주시면 좋은 일도 도움이 되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영화를 보니까 처음에 이제 섬, 고소를 얘기를 하고 헌법 제3조를 얘기를 하는데 영토, 영국, 영해 중에서 영토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규정을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영해 통이나 대파적 경제구역의 수용을 얘기하는 이런 헌법 협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협약은 제가 알기로 국내법과 동일한 율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섬이라는 그 지표, 땅은 헌법에서 규정이 된 거고 섬을 둘러싼 그 영해는 그 바다 일정 공간은 이런 국제협약으로 규정이 정하게 된 거기 때문에 어떤 내용으로 법 개정을 하거나 헌법 개정을 했는지 그 내용이 좀 제가 납득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또 하나 내용을 보면 이게 그 도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어떤 발전 방안 내지는 뭐 주민들의 지원 방안이라는 한쪽을 우선 전체의 얼개를 보는 것 같고 만약에 정책의 대상이 단순히 거기에 고정을 주민이라고 한다면 인구가 소멸을 하고 있고 지금 노선도 사라지고 있어서 지방이 사라지고 있는 한국에 사실 이 도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정주를 하면서 섬이 그 어떤 경제공동체가 생활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섬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가치를 그냥 단순히 주민이 거기서 생활의 수단을 위해서 뭐 관광을 하고 뭐 교통 편의를 위해서 뭐 그런 뭐 특산물을 만들고 뭐 이런 것보다는 지금 군사 안보 측면에서 보면 이제 섬이라는 게 사실은 중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라앉지 않는 행동을 거고 그 다음에 식민지 시대에 사실은 중국이라는 그 중국과 그 자유진영의 그 대결국을 보면 우리가 최정선이 있기 때문에 사실 국가안보 측면에서 봐서 이 섬이라는 것이 어떤 군사적으로 또는 국가안보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륙부인의 어떤 해적 강로 같은 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그 신흥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5년 전부터 풍력발전을 대규모로 조성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문제가 갖고 있냐면 거기에 있는 풍력발전 단지가 조성이 되면 어장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서 정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그 생계수단이 되면 그 어업을 종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원조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어떤 군사 안보라든지 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형태로 정책을 가져갈 건지 서울을 고민을 해보고 거기 부수적으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군사기지에서 하나만 들고 일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자리 창출할 수도 있고 그런 형태로 좀 접근을 해봤으면 어떻겠냐라는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우선은 논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온난화에 대한 해수면의 변동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시면 되는 것 같고 지금 이 섬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시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무인도를 유인도화하는 방안에 대한 난개발 이런 부분 또는 이제 다양한 축사라든지 물구정 문제라든지 탄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안들이 있으시면 이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고 몇 가지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이나 또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여러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토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고를 해서 나중에 이제 부분에 지켜보겠습니다. 먼저 서우석 교수님, 이재호 교수님, 오은정 박사님, 김영준 박사님, 신세덕 교수님, 이상학 교수님,
차승 교수님, 김종인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한 5분 정도를 사용해서 교수님들께서 이제 그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우석 교수님께서 이 국토종합계획에 대한 어떤 내용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정책의 어떤 체계화 부분, 그리고 이제 이 섬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떤 정책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제가 고려를 해서 원본을 다시 이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교수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국내법과 연계가 좀 안 되기 때문에 좀 보완이 필요하다. 그 부분도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그 UN 해양법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실제적인 어떤 국내 법인 해양수산발전법이라든지 도서개발 촉진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해수면이 상승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제 또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남태평양에 있는 섬들은 수년 안에 그리고 한 20, 30년 안에는 거의 뭐 이렇게 물에 잠긴다고 그러죠. 우리나라도 이 남극이라든지 그 빙하가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이제 그 해수면이 이렇게 상당히 상승될 것이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섬에 있어서도 영토적인 어떤 측면에 있어서도 상당히 어떤 불리한 어떤 그런 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섬 지역의 어떤 그런 영토를 지키기 위한 어떤 다양한 어떤 그 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헌법 제3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는 한반도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그러면은 그 부속 도서의 개념이 상당히 추상적이라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추상적 규정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오는 어떤 문제점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섬정책에 대한 연구 확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어떤 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인종 박사님께서 이제 질문하신 어떤 도서의 어떤 법적 지위에서 헌법, 국제법 그리고 이제 도서의 현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어떤 그 기준이 없다, 설명이 없다.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차후에 이렇게 연구를 통해 가지고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의 어떤 대상이 특정이 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도 사실 국제법이나 헌법적인 어떤 그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나라 그 섬 주민에 대한 어떤 강강이나 정부 여건을 높이기 위한 그 특별법인 해양수산발전법과 도서개발 촉진법에 대한 어떤 그 논의에 대해서 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영준 박사님께서 이렇게 질문해 주신 그 영토와 영해 개념, 걸림도서, 그리고 마라도 독도를 이렇게 특정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게 되면 너무 이제 좀 연구 범위가 너무 이제 축소되고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헌법이나 국제법이 아닌 해양수산발전법이나 도서개발 촉진법에 좀 더 논의를 해달라 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참고했습니다. 신세덕 교수님께서 이제 그 질문하신 무인도를 무인도로 이렇게 바꾸는 어떤 그런 정책 방안이 무엇인가? 우리 지금 전국에서 이렇게 그 인구가 계속 소멸하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그 시골에는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어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 강진인가 하는 곳에, 강진군에서는 애가 태어나면은 7살까지 7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이런 어떤 그 파격적인 어떤 그런 정책을 펴게 된다면은 상당히 이렇게 무인도가 유인도로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인도의, 그러니까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정주하고 있는 특히 뭐 제주도나 울릉도, 뭐 거제도 이런 곳에서 난개발이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건 문제 그리고 축산 폐기물 방류 문제 이런 것들은 뭐 다양한 어떤 특별법에 의해서도 규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학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질문해 주신 그 도서개발 촉진법 사실상 그 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제가 이제 좀 더 이렇게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가서 법이라고 하는 게 자꾸 이렇게 명칭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참고해서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차순 교수님께서 질의해 주신 성의법적 지위에 대해서 헌법 제3조 논리 비약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방안에서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성의 개수가 상당히 3,176개라고 하셨고 유인도가 460개라고 하셨는데 모든 섬에다가 사람들이 진주하게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 부분도 제가 동의를 합니다. 김동현 박사님께서 이제 제시해 주신 유엔 협약에 보시면은 유엔 협약하고 우리 헌법 제3조하고의 어떤 관련성보다는 도서 지역의 어떤 주민 발전 방안 그리고 정주 여건을 높이는 어떤 그런 법률적인 판단을 더 법적 지위에서 논해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이 부분도 적절히 고려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군사적인 어떤 활용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영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군사적 개념 섬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섬에 맞는 어떤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교수님들께서 해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도서의 법적 지위와 정치적 발전 방안이라는 이 논문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부동산 분야에서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뭐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파일럿 논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기준에서 봤던 부분들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가 있었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 한국 부동산학회 토론회가 세미나가 되게 무서운 자리잖아요. 오셔가지고 정말 가볍게 15분 하고 발표하셨습니다만은 발표 끝나고 나서 애썼다 뭐 이런 것보다는 토론자들 한 분 한 분 하신 말씀이 이건 잘했는데 근데 이런 게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정도의 커멘트신데 이렇게 쭉 8번 토론을 다 듣고 나면은 완전히 엉망의 논문처럼 이게 보이는 것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무서운 자리인데 우리 정신 교수님께서 여기에서 발제도 해주시고 또 저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적으셨네요. 커멘트 하신 거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 정신 교수님 우리 학회 내에서 활동이 기대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8분의 토론자와 우리 정신 교수님 발제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 부동산의 저변이 좀 더 넓어져가는 그런 오늘의 학술의 토론의 장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큰 박수로 오늘 일부 부탁드립니다.